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는 최대 5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사실상 살인더위라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도쿄 올림픽에서 또 선수가 실신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날씨에는 정말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체온 조절 잘 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현재 워터파크가 따로 없지 않나 하는 싶은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항상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빼놓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죠.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33,000달러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33,000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투더블럭이 트위터를 통하여 약 70만 개의 비트코인 주소가 33,000달러대 가격대에 57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활동이 많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33,000달러 선을 넘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33,000달러라는 가격대가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단기적으로 33,000달러대 다음으로 35,000 그리고 37,000달러대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비트코인당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 금융사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1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금융사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할 때 사야 한다. 1만 3천 달러 찍고 12만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소재 글로벌 금융투자 정보 플랫폼인 ADVFN의 클램 체인버스 이제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2011년부터 실제로 4년 주기로 움직였으며 현재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2만 달러 또는 1만 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장기적인 암호화폐 투자자는 모든 사소한 시장 변동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매입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을 더욱 믿으며 3년에서 5년 뒤 12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만 3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투자에 관한 마인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시나요? 뭐가 갑자기 놀랍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한 영국의 금융사 CEO가 한 이야기도 그리고 전설적인 헤지펀드를 운용한 피터 린치와 더불어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또한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도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재 가치가 높은 자산에 장기간 기간을 두고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라라는 모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의 경우는 내가 가치 투자하라 그랬지 이게 아니죠. 네, 10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자산의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에 월가에서 이름을 떨친 한국인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며 이름을 떨친 메리츠 자산의 운용 CEO 졸리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펀드에 가입시켜야 한국이 부유해진다 이제 주장하는 분이죠. 그만큼 모든 억만장자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놀라우리만큼 공통적인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을 그냥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네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 즉 인내심이죠.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시장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이 시장에 대한 내재 가치, 즉 펀더멘탈을 투자하는 동안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도와주는 것일 뿐 이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본업이 있으시니 매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이제 가격을 알려드린다거나 리딩방을 운영한다거나 뭐 어떠한 특정한 코인을 추천한다거나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할까요? 혹시나 제 이름을 사칭하여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00% 사기꾼이니 이제 걸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과 이제 3년 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들과의 자산 격차는 차이를 실감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현존하고 있는 시장 중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품고 있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이제 목표죠. 경제적 자유에 도달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이라 믿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확장이 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지난 5월 이제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과 더불어서 하락과 조정 그리고 횡보가 10주간 반복을 하며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죽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제 살짝 회복세에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은 하락장이었던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전히 상승장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장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퀀트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 50%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VRV 사이클을 분석한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이 종종 크게 하락하던 시대는 상승 전 하락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제 영국의 CEO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MVRV 지표의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에게 사용이 되며 실제로도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하나의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트위터의 CEO죠. 잭 도시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조동아리 일론 머스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 등 대표 인물들이 참여를 해 화제가 된 컨퍼런스이죠. 바로 비 더 워드 컨퍼런스였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배신자라고 불리우던 일론 머스크에게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테슬라는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발언을 하며 비트코인이 바꾸어낼 청사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컨퍼런스 직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에 후오비 코리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더워드 컨퍼런스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오비 코리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월드 개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 전망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오비 코리아가 미국의 비월드 개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이 44억 달러, 하나로 무려 5조 680억 원을 넘어섰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의 보수적인 투자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여러 가상자산으로의 확장 의지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주목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비트코인에 관심 없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비전에 공감을 나타내는 청신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장은 정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더욱 성장할 것이 너무나 보이는 미래입니다. 이 시장이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 환경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재무 담당자의 27%는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소재의 암호화폐 펀드사 니켈 디지털 자산 운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와 기업 재무 담당자의 27%는 ESG 이슈, 특히 채굴에 소비되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처음 투자할 수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한 64%는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다 응답을 했으며, 또한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 미 기업 재무 담당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을 테스트하는 수준이라 답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에너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 듯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청정 에너지를 이용한 비트코인의 채굴 비중이 50%가 넘었다는 소식이 나올 뿐 아니라, 사실상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소비량이 사람 발톱의 때만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암호화폐 기업들은 계속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채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똥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이슈는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채굴 중에 감전 사고로 사망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태국의 한 청년이 암호화폐 채굴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데일리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외신 보도 등의 20일 태국의 20대 청년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감전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채굴에 운영 중이던 컴퓨터가 가동을 멈추자 직접 설비를 고치려고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는 집에서 19개의 채굴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보이며, 수리 도중에 컴퓨터가 폭발을 하면서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인터넷 쇼핑에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펠링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의 이 아메리카 단어 A가 사실은 이 기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의 기업, 바로 아마존입니다. 예전부터 아마존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에 쐐기를 박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그 기업이 어느 부분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부문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마련인데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제품 책임자의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마존이 결제 시스템을 암호화폐 시대로 가져올 계획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제품 리더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직책은 아마존의 결제 승인 및 경험팀 내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하는데, 채용 공고에는 아마존의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전략과 제품 로드맵을 개발한 경험 많은 제품 리더를 찾고 있다라고 적혀 있으면서, 게시물 내용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비전과 제품 전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역량에 대한 자원 인수와 투자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을 눈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소식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국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국가에서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혁신부 암호화폐 채용 로드맵 공개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혁신부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현상 분석과 장래 방침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향후 3년간의 로드맵 또한 게재했다고 하는데, 보고서에는 2021년 3월부터 6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마이닝 사업자 등 민간 관계자와 함께 실시한 논의와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11개의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일련의 논의 중에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발전은 경제 전체의 발전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저 도박으로 치부받고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로 치부받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한 국가의 보고서에서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라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 시장이 얼만큼의 성장과 활용성을 보여주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까지 성장하는 시장이었으니 말이죠.
2개월 전만 해도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만 사용이 된다 해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뛰어넘어 지금 보여주는 모습만 하더라도 새로운 화폐이자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해지 수단이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입지를 확고히 한다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보다 더욱 확장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감이 오질 않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에 대한 저의 확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글로벌적인 경제적인 방향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과연 3년 뒤 이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매를 맡고 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시장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IPO를 진행하여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진행하였는데 바이낸스 또한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낸스 US가 현재 IPO 루트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바이낸스와 분리 운영 중인 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US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바이낸스 규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CEO이자 이제 자오장펑의 경우는 한 서밋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 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고 하는데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전직 감독기관 출신을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정 준수를 노력을 늘려왔다라며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합의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IPO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이낸스 US는 IPO 경로를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 감독 당국은 특정 패턴이나 본사 기업 구조에 익숙하다. 우리는 IPO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기업들이 IPO를 하려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움직임이죠. 과연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더욱 확장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였지만 오히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2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연일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 과연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3개월, 6개월, 1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연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지금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매일 시장의 펀더멘털을 확인하며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기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24% 상승한 3,890만 원대, 일주일 전 대비해선 7% 상승했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3.4% 상승하며 245만 원대,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의 상승 13%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전날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한 3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1,152원. 그리고 시가총액 6위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이제 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날 대비 1.91%, 일주일 전 대비해선 4.5%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빗썸과 업비트와는 조금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빗썸과 업비트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붙은 가격대인데 반해서 이 코인 마켓캡은 그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가격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45.9%,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